안녕하세요. 오늘 좀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서울 임대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급격하고 드라마틱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 시작부터 숫자 하나 딱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49.9%. 와,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불과 2년 만에 서울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전세 아파트 매물이 이만큼이나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뜻입니다. 네, 맞아요. 거의 절반,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생각해보세요.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선택지가 확 줄어드는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에만 있는 이 독특한 전세라는 건 도대체 뭐고 그 많던 전셋집들은 다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요. 이 전세 실종 사태가 대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실제 숫자를 보면서 그 규모부터 한번 제대로 체감해 보시죠. 먼저 전세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건 그냥 집 빌리는 방식 중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한테는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 같은 거였거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달 나가는 월세 걱정 없이 목돈만 맡기면 2년간 편하게 살 수 있고 집주인은 또 그 보증금을 이자 없는 돈처럼 활용할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자, 이게 바로 실제 데이터입니다. 한번 보세요. 불과 2년 전에 3만 건이 넘었던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지금은 1만 5천 건 수준으로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49.9%. 네, 정확히 반토막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이게 서울의 어느 특정 동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노원구나 중랑구 같은 곳은요. 매물이 거의 90% 가까이 그냥 증발해버렸어요. 이건 뭐 전세 가뭄이 아니라 전세 실종 사태라고 불러야 할 수준이죠. 좋습니다. 현상은 제대로 확인했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요. 아주 결정적인 정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려면 먼저 갭 투자라는 걸 이해해야 해요. 이게 뭐냐면 전세 낀 집을 사는 투자 방식인데요. 집값 전체를 다 내는 게 아니라 실제 매매가에서 전세 보증금을 뺀 차액, 즉 그 갭만큼만 투자해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동안 시장에 전세 매물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갭 투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너무 과열된 집값과 투기를 잡겠다면서 아주 강력한 카드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서울의 특정 지역에서 집을 사면 세입자를 들일 수 없고 2년 동안은 무조건 집주인이 직접 살아야 한다는 실거주 의무를 딱 못 박은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집을 사자마자 전세를 줘서 투자금을 메꾸던 이 갭 투자의 길이 사실상 딱 막혀버린 겁니다. 뭐랄까, 시장에 전세를 공급하던 가장 큰 수도관 하나가 잠겨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렇게 공급에 충격이 오니까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가장 먼저 가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억 1,049만 원. 이게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입니다. 무려 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6억 원을 다시 넘어선 숫자예요. 뭐 공급이 줄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잖아요. 바로 수요와 공급. 살고 싶은 사람은 그대로인데 집이 없어지니까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집들의 몸값, 즉 전세 보증금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해진 거죠. 이렇게 전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가격마저 너무 비싸지니까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월세입니다.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익숙한 방식일 수도 있죠. 적은 보증금을 내고 매달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는 계약이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시장의 거대한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월세 계약 비중이 정말 꾸준하고 또 아주 극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새로 계약하는 집 10채 중에 3채가 안 됐던 월세가 지금은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새로 맺어지는 임대차 계약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월세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불과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엄청난 시장 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들 전세 대신 월세로 옮겨가는구나 하고 단순하게 결론 내리면 될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하고도
좀 충격적인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놀랍게도 그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월세 매물조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그래프가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을 보여주는 걸지도 모릅니다. 전세가 급감한 건 물론이고요. 그 대안으로 여겨졌던 월세 매물까지 1년 전보다 25%나 줄어들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전세에서 월세로 수요가 옮겨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집주인들이 임대 시장 자체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즉 우리가 빌릴 수 있는 집의 총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인 거죠. 네, 이것이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서울의 주택난은 더 이상 전세를 구할까 월세를 구할까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들어갈 집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총체적인 공급 부족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내 집은 고사하고 당장 살 집조차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서울. 이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과연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입니다.